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 미리 좀 생각해보고 오실 부분들과 또 제가 고려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자기 코가 어떤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테스형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며. 그래서 자기 코가 어떤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코 길이, 코가 시작점이 어떤지, 그리고 끝점은 어떤지, 그리고 코끝은 어떤지, 자기가 코가 짧다, 길다, 그리고 높다, 낮다, 그리고 폭이 넓다, 좁다, 그런 거. 그리고 측면 라인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마에서 내려오는 요 코 각도, 그리고 입술에서 올라가는 요 각도거든요. 이거 여기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코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진이 있어요 하고 딱 이제 사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코하고 너무 다른 사진을 갖고 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코를 본인한테 안 어울려요 라고 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코가 짧으신 분들은 좀 짧은 느낌의 코 사진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코가 긴 사람들은 긴 코 사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 코 문제 있어. 자기 코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매부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어디서 휘어져 있는지, 그리고 비주가 어떤지, 콧날개가 당겨 들어갔는지, 그리고 코막힘, 코 안에 이제 다른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양인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흔한 게 짧고 작은 코죠. 이런 경우에는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길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는 보시면은 코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그리고 코 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바뀌진 않지만은 보형물을 사용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코 시작점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 끝점. 코 끝점이라는 거는 코가 이제 봤을 때 이 곡선의 제일 끝점인데 보통 대부분 약간은 짧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코를 높여주면서 이 끝점도 조금 더 하방에 위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본인 코가 높아지면서 끝점도 조금 더 높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오게 됩니다. 코가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긴 코, 그리고 길면서 매부리가 있으신 분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코가 매부리가 뼈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연골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코끝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매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갈아서 다듬고요. 매부리가 많이 크다 하면은 잘라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뼈랑 연골이랑 같이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골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뭉툭한 코, 그리고 넓은 콧볼. 굉장히 코가 주먹코인 사람이 있거든요. 왕코와 주먹코. 야. 그래서 뭉툭한 코, 특히 코끝은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조직이 많아서 두툼해서, 두 번째, 그리고 코 여기 콧날개 연골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박리라고 할 때, 우리가 수술할 때 박리를 할 때 코 두꺼운 조직을 조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조직을 바닥에 붙여서 제거를 해서 좀 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몸매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패딩을 입고 있으면 몸매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얇게 해주는 게 키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높이가 낮으면은 뭉툭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연골 묶기, 아니면 연골도 조금 더 좁혀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휘어진 코. 휘어진 코는 재수술일 경우에도 많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휘어짐이 있는데 자기가 휘어진 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코 안쪽이 막혀다. 그래서 비중경골 만곡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휜 코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CT를 찍어서 코 안쪽도 얼마큼 휘었는지, 왜냐면 바깥쪽이 휘어 있다는 거는 코 안쪽도 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쪽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휜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휘어 있는 코도 있고요, C자형으로 휘어져 있는 코도 있고요, 그리고 S자형으로 휘어져 있는 코도 있고요. 휜 것도 위에는 이쪽으로 휘어 있는데 안쪽의 연골은 반대쪽으로 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휜 코 교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술 방법으로 휜 거를 개선해줘야지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코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수술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첫 번째는 미용적인 불만족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콧대 높이가 낮아요. 그런 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코 높이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랑 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어떤 모양을 원했는지, 그리고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용적인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얼굴 그리고 코 조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의 문제점들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수술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얼마만큼 개선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제쯤 재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수술은 피부가 완전히 부드러워진 한 6개월 후로 잡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도 피부가 아직도 단단하다 하면은 조금 부드럽게 한 주사를 주고 조금 더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이제 염증기나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된 다음에 최적의 시기를 정해서 그 다음에 수술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의 한계점,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재수술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첫 번째 수술과 달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고 과도한 기대치, 그리고 과도한 목표를 세울수록 그런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수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술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이 수술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수술로 본인 마음에 들고 문제없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 분석이 중요해요. 자기 코가 어떤지,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요구할 때도 너무 과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본인 코에 어울리는 그런 모양을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하고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랑 원장님이 이해하는 거랑 내 얘기를 원장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 번 수술까지 안 와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수술을 임하기 전에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있어도 문제가 없는 튼튼한 집을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됐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유성형외과 정진욱 원장이었습니다.